이슈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인간 세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파헤쳐 봅시다. 최근 인간 사회를 혼란과 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문제는 바로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세상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하는 이야기겠군요. 참으로 흥미로운 사회 현상으로 보이네요. 저희 보영이들은 새 장난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미미 여사. 오늘의 주제는 바로 AI 인공지능과 일자리 소멸 논란입니다. 인간들은 이걸 혁신이니 미래니 하면서도 동시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더군요. 대체 왜 인간들은 자신들의 먹이 활동을 위협할 존재를 스스로 만드는 걸까요? 이 묘한 사회 현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라는 새로운 존재가 인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똑똑한 기계들이 인간이 하던 일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많은 인간들이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반복적인 일뿐만 아니라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창조적인 일까지 AI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군요. 왜 인간들은 스스로 이런 위협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자초하는 걸까요? 우리 동물들은 낯선 존재를 보면 경계하거나 피하는데 말입니다. 저들의 발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들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 때문이겠죠. 인간들은 참 알다가도 모를 존재들이네요. 자기들의 시간을 아끼겠다며 기계를 만들더니 이젠 그 기계 때문에 시간이 남아도라도 할 일이 없어지는 꼴이라니. 우리 고양이들은 필요하면 움직이고 아니면 낮잠을 자거든요. 굳이 효율성을 위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내다버리지는 않죠. 저들의 지능은 결국 자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인간들의 AI 공포증과 일자리 소멸 문제를 좀 더 자세히 파헤쳐보기 위해 이슈 농장의 인간 산업 분석가 정보 먹는 하마 씨를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와서 이 난해한 기술의 역설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저들의 창조는 결국 자멸로 이어지는 걸까요? 셜록 멍즈 씨, 역설이라뇨. 이것은 예측된 수치의 현실화일 뿐입니다. 제가 섭취한 지난 10년간의 수많은 데이터에 따르면 인간의 노동력 대체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죠. 그들은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노동 시간을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편리함이라는 환상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편리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인간의 노동 생산성은 기계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똑똑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굴레를 만드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결국 숫자만 보고 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군요.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인간들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데 가장 효율적인 종족인 것 같아요. 우리 고양이들은 마음에 안 드는 쥐가 있으면 직접 잡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죠. 굳이 인공 고양이까지 만들어서 우리의 사냥 능력을 퇴화시키지는 않는답니다. 저들의 발전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과정 같네요. 글쎄요. 그들의 진보는 다차원적인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는 인간들이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을 일에 할애했지만 그중 순수하게 생산적인 시간은 평균 3.5시간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시간은 불필요한 회의, 비효율적인 소통, 그리고 나태로 채워졌죠. AI는 바로 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최대치의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도구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노동력의 재배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는 전체 농장의 생산량 증대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산성이라는 허상에 취해 자신의 노동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자존감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저들의 미래는 데이터로 예측 가능합니다. AI의 효율성 앞에 무릎 꿇거나 새로운 생존 방식을 찾아야 할 겁니다. 후자의 가능성은 데이터상 매우 낮지만요. 그럼 결국 인간 사회가 스스로의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이군요. 박사님의 데이터는 참으로 냉혹합니다. 우리 농장에서도 가끔 똑똑한 강아지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똑똑함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왜 자신들이 만든 기술에 스스로의 생존을 맡기는 걸까요? 혹시 박사님은 그 데이터 속에서 인간들이 찾을 수 있는 숨겨진 해법이라도 발견하셨습니까? 해법이라. 모든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노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혹은 노동의 본질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사회는 생산성은 극대화되었으나 정작 생산할 것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할 거라 생각해요. 마치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입맛을 잃은 짐승처럼 말이죠.
저들의 미래는 결국 AI의 노예가 되거나 무기력한 관찰자가 되는 것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인간 본연의 나태함과 현실에 대한 외면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결국은 게으름과 탐욕이라는 단어를 혁신과 진보로 포장하는 것이군요, 박사님. 아무리 발전을 외친들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쉬운 길만을 찾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겠네요. 인간들의 아이러니한 미래는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아무리 정확해도 인간은 늘 어리석음을 반복하겠죠. 오늘도 인간 사회의 혼돈 속에서 한 줄기 진실을 찾아봤습니다만 오히려 더 깊은 미궁에 빠진 것 같은 건 저뿐인가요? AI와 일자리 소멸 문제는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기술에 의해 자신들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인간들은 이 새로운 시대의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걱정 마세요. 다음 편에도 더욱 골 때리는 인간 사건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